동물복지 인증 계란 믿고 드셨나요? 이 한 가지 사실을 안다면 다시는 못 살지도 모릅니다. 마트에서 흔히 보이는 동물복지 인증 계란. 가격은 비싸지만 가족의 건강을 위해 꼭 사야 한다고 믿고 계시죠? 그런데 만약 이 계란들이 진짜 동물복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은 우리 모두가 매일같이 먹는 계란의 숨겨진 진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더 안전하고 신선한 계란을 먹을 수 있을지 알려드릴게요. 아마도 이 내용을 들으시면 계란을 고르는 방법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마트에서 계란을 사다 보면 껍질에 적힌 숫자와 영어 코드를 본 적 있으시죠? 대부분 무슨 의미인지 궁금해하지 않고 지나치기 마련인데요. 사실 이 숫자는 우리가 사는 계란이 어디서 어떻게 생산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맨 앞에 적힌 숫자는 닭이 알을 낳은 날짜인 산란일자 날짜 표시고, 그리고 영어 코드는 생산자 고유번호, 마지막으로 숫자는 사육 환경을 뜻합니다. 숫자 1은 방목장에서 자유롭게 자란 닭의 계란, 숫자 2는 축사 안에서 비교적 넓은 공간에서 키운 닭의 계란, 숫자 3은 개선된 케이지, 마지막으로 숫자 4는 A4 용지보다도 작은 좁은 케이지에서 키운 닭의 계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동물복지 인증 마크가 붙어 있다고 해서 모두 좋은 환경에서 자란 계란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사육 환경이 가장 열악한 4번 닭 케이지의 문만 열어두고 동물복지 인증을 받아 판매한 사례가 있는데요. 심지어 닭을 키우는 밀도를 높이는 등의 방식으로 더 많은 닭을 한 케이지에 몰아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비자로서는 동물복지 인증 계란이라 믿고 비싼 돈을 지불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동물복지 인증 과정에 있습니다. 이 인증을 받으려면 닭의 사육 환경과 생산 과정을 심사받아야 하는데 생산시설 내부를 공개하지 않아도 인증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심사 기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도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허술한 구조입니다. 결국 소비자는 계란 포장에 붙은 인증 마크를 보고 믿고 구매했지만 그 진위를 확인할 방법은 전혀 없는 셈입니다. 저 역시 이러한 문제를 알기 전까지는 동물복지 인증 계란을 믿고 구매했던 소비자 중 한 명입니다. 특히 가족의 건강을 생각해 비싸더라도 동물복지 마크가 붙은 계란을 선택했는데요. 이런 허점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나니 너무 허탈함이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모든 동물복지 인증 계란이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지만 일부 사례라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건 소비자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계란을 구매하실 때는 껍질에 적힌 숫자를 잘 살펴보세요. 이 숫자는 단순한 코드가 아니라 닭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났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우리가 이런 정보를 잘 알고 똑똑하게 소비해야 기업들도 더 나은 기준을 지키려 노력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잘못된 상식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갈색 계란이 흰색 계란보다 더 건강하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마치 갈색 계란이 유기농이나 영양가가 더 높을 것 같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갈색 계란과 흰색 계란의 차이는 단순히 닭의 품종 차이일 뿐 영양가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닭의 깃털이나 귀엽의 색깔에 따라 계란 껍질의 색이 달라지는 것뿐이죠. 그러니 계란을 고를 때 껍질 색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하나 흔히 하는 실수는 계란을 씻어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계란 껍질이 더러워 보인다고 물로 씻어 보관하는데요. 이는 오히려 계란의 신선도를 해칠 수 있습니다. 계란 껍질에는 미세한 구멍들이 많아 물로 씻으면 오히려 세균이 이 구멍으로 침투할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비세척란의 경우 큐티클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척란은 이미 보호막이 제거되었으니 구매 후 냉장고에 바로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여기서 세척란과 비세척란의 정확한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냉장 보관 계란과 실온 보관 계란 어떤 게 더 신선할까요? 많은 분들이 냉장 보관 계란이 더 안전하고 신선할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세척란과 비세척란이라는 중요한 차이가 숨어 있습니다. 냉장 보관 계란은 판매 전에 세척 과정을 거친 계란입니다. 이 세척 과정에서 계란 표면에 묻어있는 이물질과 닭똥 그리고 여러 세균들을
한 번에 화학 세척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큐티클이라는 천연 보호막이 제거되는데요. 큐티클은 계란 내부로 세균이 침투하는 것을 막고 신선도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면 실온에 보관되는 비세척란은 이 큐티클이 그대로 남아있어 자연적으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신선도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실온 보관 계란이 신선도가 좀 더 높습니다. 하지만 요즘 판매되는 세척란도 엄격하게 관리하여 냉장 보관되기 때문에 둘 중 어느 계란을 사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대신 세척란을 구입 후에는 반드시 냉장 보관을 해야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세척란은 실온에서 2주에서 3주 정도는 괜찮지만 장기간 보관할 경우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냉장 보관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어떤 계란을 사도 보관 방법이 신선도를 좌우하게 됩니다. 그러니 구매 후 바로 냉장고에 넣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계란 보관에도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대부분 계란을 냉장고에 아무렇게나 넣어두는데요. 사실 계란을 자세히 보면 한쪽은 둥글고 한쪽은 약간 뾰족하게 생겼습니다. 둥근 부분에는 기실이라는 작은 공간이 있는데요. 이곳은 공기와 접촉하며 계란 내부로 세균이 침투할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계란을 보관할 때는 반드시 뾰족한 부분을 아래로 두는 것이 신선도를 오래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계란 껍질 아주 쉽게 잘 까지는 꿀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흔히들 계란 껍질 잘 까는 방법으로 소금이나 식초 넣고 삶기, 찬물에 헹구기 등의 방법을 알고 계실 텐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통 계란을 삶을 때 가장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는 찬물에 넣고 끓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찬물에 계란을 넣으면 계란의 바깥쪽부터 단백질이 응축되면서 껍질과 계란이 밀착돼 잘 벗겨지지 않게 됩니다. 반면 끓는 물에 넣으면 계란 내부의 단백질이 먼저 응축되기 때문에 계란과 껍질이 쉽게 분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팔팔 끓은 후 계란을 넣어 삶으면 껍질이 좀 더 쉽게 까집니다. 그리고 삶은 직후 뜨거운 물에서 꺼내 찬물에 20초 정도 담가주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껍질과 계란 사이에 수분이 들어가 분리가 더 쉬워지죠. 여러분들도 이 방법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계란의 진실과 잘못된 상식들을 살펴봤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란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입니다. 껍질에 적힌 숫자를 보고 사육 환경을 확인하고 냉장 계란과 실온 계란의 차이를 이해하며 보관할 때는 씻지 않고 적절한 방법으로 저장하는 것. 이 작은 차이가 가족 건강과 여러분의 소비 생활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줄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소비자가 모든 정보를 확인하고 제품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투명한 인증 제도와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매하는 동물복지 인증 계란이 진짜로 그 이름에 부합하는지 관련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똑똑한 소비자가 되는 것입니다. 껍질의 숫자, 인증 마크의 의미를 알고 정확히 따져보는 습관을 들이고 계란을 구입할 때 단순히 가격이나 광고에 현혹되지 않는 자세를 가지는 거죠. 그리고 댓글로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더 나은 선택을 위해 고민하는 것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혹시 계란에 대해 알고 계신 다른 꿀팁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앞으로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를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